랭킹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자, 엔비디아의 조정에 따른 후폭풍이 참 무서운 요즘이죠. 맞아요. 그나마 오늘은 좀 숨통이 트이지 않나 싶기도 한데 사실 뭐 아주 트이는 건 아닙니다. 그쵸. 장 초반에 비해서 반도체주들이 조금씩은 살아나는 분위기를 그래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다만 지금 아쉬운 게 2차 전지 다시 가주나 싶다가 오히려 장 초반에 비해서 이쪽은 힘이 좀 빠지는 분위기죠. 탄력이 아쉽게만 느껴집니다. 네, 아쉬운 쪽 얘기를 해봤으니까 이제 좋은 쪽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맞아요. 오늘도 좋은 종목들 살펴보시면요. 해운주들 강하게 튀어오르고 있고요. 대왕고래 여전히 강력합니다. 네. 그리고 이 와중에 전력 설비랑 화장품 쪽에서는 여전히 강한 종목들 몇몇 종목들이 눈에 보이고 있으니까요. 이런 종목들 잘 캐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반복해서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발빠르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긴 맞아요. 하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강한 종목들은 계속 강하고요. 소외되는 종목은 약한 종목은 계속 약세를 보여줍니다. 자, 그러니까 종목 선택이 진짜 중요할 것 같은데 그쵸.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괜찮은 건지 아니면 새로 매수를 고민하고 있는 그 종목이 진짜 매수해도 될 만한 종목인 건지 랭킹쇼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는 시장 속에서 내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궁금하시다면 02-325-8200번 늘 열어두겠습니다. 종목명, 비중, 단가 알려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전화벨 많이 울려주시고요.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질문 받고 있습니다. 전화벨뿐만 아니라 채팅창을 통해서도 소통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로 한번 가볼까요? 네. 자, 유튜브에는 어떤 이야기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알고고님, 두 분 안녕하세요. 바로 눈에 들어오고요. 귀수님도 들어와 계셨고, 네. 황금님, 우정님, 차엘빵님, 피그님, 사랑이님 너무 많아요. 지금 랩하는 거예요? 예. 거의 뭐 약간 타령같이 좀 들리기도 했는데 네. 그래요. 지금 함께 해주시는 분은요. 총 몇 분 계시죠? 자, 지금 제가 좀 확인이 좀 안 되고 있네요. 1254분 같이 함께하고 계시네요. 아, 좋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 진단 신청을 지금부터 빨리 남겨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초반에 일찍 남겨주시는 분이 당첨 확률이 높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쵸. 자, 그런데 일찍 안 남겨주시는 분들 많거든요. 바로 남겨주시면 좋습니다. 여행 작가님, 오늘도 넥타이 푸른색 계열이네요. 푸른색 싫어 하셨는데 아니 그러고 보니까 푸른색이 섞여 있었군요. 그러네요. 그런데요, 지금 회색이 더 많습니다. 그거 좀 감안을 해주세요. 푸른색은 조금씩 섞여 있고 흰색이나 회색의 비중이 더 많아요. 지금 회색 비중이 많아서 보합권인 거 아니에요? 그런 더 건가요? 가야 되는데. 잠깐 표정 뭐예요? 지금 혐오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는 건 뭐죠? 아니에요. 더 기분이 좋으시라고 그냥 옆에서 연기를. 파트너라도 저를 좀 챙겨줘야죠. 화이팅! 좋아요. 자, 다시 또 채팅창 네. 읽어보겠습니다. 사랑리님께서 빨강으로 교체 맞아요. 부탁 주셨는데 네. 이게 사실 빨강색 넥타이를 많이 하고 싶긴 한데 넥타이를 구입하다 보면 빨간색 넥타이가 정말 잘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다 보면 거의 파란색 넥타이 계열들이 많아가지고 가급적 피하고 싶은 날들이 많긴 한데 네. 빨간색 넥타이를 조만간 제가 신상으로 구입을 해서 인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자, 그리고 주시가 좋아해님 넥스틸 매수를 조금 하셨는데 추가 매수를 더 고민하시는 모양이에요. 알겠습니다. 이런 고민도 남겨주셨고요. 이수자님께서는 특정 종목에 대해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해 주는 거냐고 하셨는데 됩니까? 아니요. 제가 늘 강조해드리는 바가 있습니다. 그거 좀 어려워요. 한번 리피트 해볼게요. 네. 특정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인사 좀 나눠봤으니까요. 네. 자, 바로 오늘의 랭킹쇼 주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랭킹쇼 주제는 많이들 예상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긴 하거든요. 자, 키워드 먼저 띄워주시죠. 네. 자, 키워드는 그렇죠. 6.25 전쟁입니다. 자, 오늘 며칠이죠? 6월 25일. 바로 6.25 전쟁이 발발했던 그날입니다. 자, 그래서 그날을 되새기자는 그런 의미로 네. 법정 기념일로 6.25 전쟁일이 지정이 돼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6.25 전쟁을 키워드로 잡아봤습니다. 오늘의 구체적인 주제 확실히 띄워주시죠. 어떤 걸까요? 자, 6.25 전쟁 때 다음 나라 중에 가장 많은 병력을 지원했던 나라는 과연 어딜까요? 라는 바로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전제는 있습니다. 네. 많이들 아시겠지만 압도적으로 병력 지원을 많이 했던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정말 이 다른 나라들과 좀 사이즈가 다르게 압도적인 지원을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미국을 제외하고 그 순서를 잡아봤습니다. 자,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 형제 나라. 네. 터키, 튀르키예.
저기 있는데요. 터키라는 말을 빼세요. 이제 튀르키예로 많이 바뀌었죠. 자, 튀르키예, 캐나다, 네. 필리핀, 영국, 오스트레일리아까지 있는데 뭐 그렇게 제가 단순하게 가지고 왔을까요? 아니에요? 뭐 단순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의 의견 한번 기다려 볼게요. 생각보다 많은 차이가 안 날 겁니다. 그래요? 그 정도까지만 힌트를 드릴게요. 근데 미국을 제외하고는 탑5 국가는 맞나요? 맞아요. 미국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병력을 지원했던 나라들인데 이따가 미국을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이 사이즈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자릿수가 완전히 다른 정도거든요. 지금 이 나라들을 전부 합해도 미국이 지원했던 병력과는 사이즈 차이가 확연히 나요. 어쨌든 지금 미국을 제외하고니까 나머지 순서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주시가 좋아요님, 그렇죠. 미국 맞죠 하면서 정답은 바로 터키로 보내주셨습니다. 반대로 주식 농복군님께서는 1위는 모르겠다. 5위부터 바로 또 가시는 거죠. 5위 필리핀으로 잡아주셨고요. 자, 찰빵님 튀르키예. 그리고 튀르키예 얘기 좀 많이 나오는 가운데서 많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필리핀을 선택했다가 틀렸나 봐요라는 주시가 좋아요님의 이야기도 한 가지 또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하나 띄워드릴 테니까 네. 투표창에서 투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투표는 1위를 뽑아주시길 바라고요. 네. 1시간 반 동안 여러분 5위부터 하나씩 이야기를 꺼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 연결을 해보고 종목 진단 먼저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전문가는요, 토마토 투자 클럽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골라보도록 하죠. 지옵 로라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네. 이게 또 나올만 하죠. 그쵸. 바닷가로 요즘에 많이 가지 않겠습니까? 휴가도 바닷가로 가겠고, 네. 조선, 해운, 이쪽에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는 가운데서. 그렇죠. 삼성중공업 보겠습니다. 네. 응? 저 어디 갔어요? 그래요. 다시 떴네요. 자, 삼성중공업 매수 가격은요 8,900원이고요 10% 비중입니다. 더 들고 가도 될지 확실히 조선주의 흐름이 요즘에 좋다 보니까 그쵸. 전망도 좋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비중을 더 실을 생각을 갖고 계신 겁니다. 자, 삼성중공업 현재 주가는요 9,350원. 오늘장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지금 모습이 이제 반등을 본격적으로 뭔가 네. 보여줄 것 같은 그런 기세를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삼성중공업 여기서 더 실어갈지 그냥 이대로 둘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 빠져나올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삼성중공업 갖고 계십니다. 여기서 비중을 더 실을 생각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비중을 더 실고 싶으신 거죠. 비중 더 실고 싶으시면 조금 기다렸다가 좀 더 지금 뭐 이렇게 올라갔을 때 좀 지금 뭐 한 4.3% 정도 상승했는데요. 올라갔을 때 쫓아가 보면 그렇게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보다 뭐 강하게 더 치고 올라가면 보유하고 있는 것만 보유하시고요. 그 조정 구간이 있다라면 그때 추가 매수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선주 좋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이제 7월 달이잖아요. 7월 달이면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되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7월 달 시장의 경우에는 실적 호전주들 이런 쪽으로 시장에 관심이 쏠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지금 이 조선주들 뭐 지금 좋은 모습인데 자,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다 같이 큰 틀에서 보기에는 좋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성중공업보다는 하나오션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필리조선소, 미국 조선소 인수하면서 미국의 MRO 시장에 하나오션은 진출하는 그런 교두보를 마련했죠. 지금 그걸 다 이 하나오션 쪽에서 먹는 건 아니겠지만요. 미국의 함정 MRO 사업이 연간 20조 규모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 진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해 놓은 뭐 지금으로서는 하나오션은 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삼성중공업도 괜찮습니다. 조선주가 지금 각 사별로 몇 년치 뭐 3, 4년치 이 정도 일감들은 전부 다 이렇게 다들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고 지금 작년까지는 보시게 되면 뭐 실적 부분들이 적자가 나는 기업들도 있고 막 그랬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작년에도 좀 흑자 전환을 했는데요.
자, 뭐 적자나는 기업도 있고 막 그랬는데 올해, 내년 뭐 이때는 계속해서 실적들이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조금 신경 쓰이는 뉴스도 하나가 있긴 있었죠. 러시아 쪽에서 수주한 그거 이 삼성중공업이 주기 싫어서 안 준 건 아니죠.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러시아에 제재가 가해지다 보니까 배를 인도 못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가 전에 뭐 문제를 삼았다 뭐 이런 얘기가 조금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싱가포르 쪽에 뭐 그쪽에 또 제소하고 그런다는데, 뭐 그런 부분들 있으면 그렇게 크게 1조 얼마 정도 되는데 그 돈을 물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닐 거예요. 자, 근데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하나오션이 조금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긴 듭니다. 하지만 조선주들 같은 경우도 움직일 때 한꺼번에 움직이는 경향이 있죠. 다 같이 움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조선주 같은 경우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실적 발표 시즌, 이런 걸 감안해 본다라면 충분히 들고 있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이쪽에서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추가 매수를 하고 싶으시면 9,000원 근처 정도까지 만약에 좀 밀린다라면 오늘 아침 이때가 9,030원에 시작했으니까 오늘 아침에는 조금 매수해도 여기 지지선하고 그렇게 크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자리였으니까요. 괜찮았는데 지금은 따라서 추가 매수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만 하시고요. 9,000원 근처 정도까지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면 추가 매수는 그때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살펴드렸습니다. 네. 이제 또 실적이 또 주목이 되는 시즌이 그렇죠. 돌아올 텐데 이럴 때 삼성중공업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 매수를 하시려거든 그런데 지금 가격보다는 9,000원 그 정도에 붙어 있을 때 그때 매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네. 자, 첫 번째 종목 삼성중공업 살펴드렸습니다. 네, 조선 업황에 대해서 하반기부터 더욱더 기대감이 실린다라는 내용들도 전해지고 있는 만큼 네. 지금 언제까지 들고 가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지현님께서도 삼성중공업 저도 있어요 라고 얘기해주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실적이 받쳐지는 그리고 가져가 볼만한 그런 종목들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어떻게 가리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여기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혼자서 끙끙 고민하지 마시고 갖고 있는 종목도 괜찮고요. 갖고 있지 않은 종목도 괜찮습니다. 네. 매수를 고민하고 있는 종목도 매수 문의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봐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지금 지민님께서도 TMCCNS 네. 지금 질문 주셨고 솔트루스 AI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도 종목 진단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마트도 올라왔고요. 네. 그런데 평소보다는 종목 진단의 수가 좀 덜한 것 같아서 더욱더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중에서 한 가지 종목 선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게 오늘뿐만이 아니죠. 최근에는 종목 진단 신청이 들어왔을 때 대부분 거의 눈물 한두 방울씩 정말 안타까운 좀 절절한 사연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손실이 많이 늘어나는 구간입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포기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앞으로의 대처 방안을 강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광님까지 오셨는데요. 오헛 나셨는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자,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시간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다음 종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유튜브에서 M찍찍님의 종목입니다. 안녕. 찍이군요, M찍찍. 네, 안녕하세요. 넷패스 2만 원에 14% 들고 있습니다. 전망 부탁드립니다. 꽁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어제가 지금 보면은 어제가 최저점이죠. 15,000원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이고 지금 평단가가 2만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크게 손실 갖고 계신데 비중도 적진 않습니다. 지금 14% 정도 들고 가고 계신 종목이라서 넷패스 어떻게 봐야 될까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으로 아무래도 업황 자체가 업황에 대해서는 기대감은 좋은 것 같은데 계속해서 엔비디아 쪽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손실이 커지고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넷패스라는 종목은 어떻게 들고 가면 되는지 대응 전략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이 넷패스는 전에
그 과거에 2016년, 17년 이때는 제가 TV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고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드렸던 종목인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저 네페스하고 네페스 아크 이 두 개로 기업을 좀 분할을 했습니다. 근데 그 미래 성장성이 있는 쪽들 뭐 대표적인 게 뉴로모페익 쪽이죠. 이쪽은 네페스 아크 쪽으로 분할을 했어요. 그래서 향후에 성장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나 섹터들 이런 것들은 거의 네페스 아크 쪽으로 갖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네페스는 글쎄요, 뭐 이거를 그냥 좀 장기로 뭐 이렇게 들고 가기는 좋은 종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리고 이 부분 실적 부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자, 뭐 저런 쪽들 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흑자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재작년에 보시게 되면 이게 제가 같이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 네페스 같은 경우는 연결 기준으로는 계속해서 적자죠. 작년에도 700억 정도 적자가 났는데 별도 기준으로 보면 그래도 흑자 기준은 조금 유지를 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재작년보다 작년에 보게 되면 이익이 많이 줄었죠. 자, 그리고 연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한 700억 정도 작년 기준으로 적자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께서 전망이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망이 좋으려면 그 좀 성장 산업들 지금 이 네페스 쪽에서 갖고 있던 부분 중에 가장 성장성이 컸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뉴로모픽 칩입니다. 그쪽이라서 일단 네페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전망 자체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이 네페스는 지금 여기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자, 전에 보면 2021년도 작년 초네요. 23년도 작년 초에 14,700원이라는 가격을 찍은 자리가 있죠. 이거 꼭 지켜줘야 됩니다. 이 부분을 지키지 못하고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요. 그때는 리스크 관리 하셔야 돼요. 그때는 손절을 한번 감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상태는 15,250원이니까 이 전저점에 근접한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이거를 자르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저점에 대한 지지력들 이런 것들을 조금 기대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조금 보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여기서 지금 반등이 나오는 과정도 지금 완전 역배열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보시는 건 일봉인데 완전 역배열 상태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 반등이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22평선 정도가 걸리는 자리인 것 같아요. 자, 현재 뭐 한 16,700원 정도 그 정도 위치하고 있는데 요건 내일 되면 또 좀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반등이 나오는 과정이 있다라면 22평선 근처에서 일단 한번 끊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밀린다라면 14,700원 요거 생명선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가격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네페스 살펴봤는데요. 먼저 얘기해 주신 부분이 수익성이 잘 나는 사업 부분을 네페스 아크가 가져가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과거와는 확실히 달라졌다라는 점 주의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랑이님께서 기업 쪼개기 좀 안 했으면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계신데요. 지겹습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페스에 대해서는 전저점 이탈 여부 반드시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 꼼꼼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 채팅창 좀 더 볼게요. 꿀보자님 오셨습니다. 네. 왜요? 그냥 댓글에 웃긴 것들이 많아서요. 아니, 그 지미님께서 네. 이걸 제가 읽어드리기가 좀 뭐하긴 하지만 그렇죠. 매도하는 네. 누구 예. 이렇게 하고 싶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거친 얘기인데 갑자기 네. 나와가지고 좀 당황이 되면서도 갑자기 웃음이 좀 터졌습니다. 네, 그 마음만큼은 네. 충분히 공감이 가죠. 그러니까요. 네. 자, 그리고 오징어 땅콩님 핫 스파이시 맛으로 갖고 계시는데요. 반갑습니다. 재미있게 잘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이 닉네임 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어떻게 이런 닉네임을 생각을 하셨죠? 오징어 땅콩 핫 스파이시 맛. 심지어 지금 그 프로필 사진도 그 그림 아니에요? 오징어인가요? 작아서 잘 보이진 않는데 실제 그 제품으로 그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니까 절파고 TV님 와주셨고요. 오셨군요. 그리고 꿀부자님, 지금 밖에 날씨는 선선한데 제가 시장은 선선하지 않고 뜨거웠으면 좋겠다 맞아요. 하니까 그거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뜨거워질 거예요. 불을 지펴서 활활 태워야 해요. 화이팅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 많은 분들의 이 염원을 담아서 실제로 이 시장이 불타오르는 그 순간 제발.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6월 달은 어떻게 그냥 뭐 이렇게 많이 넘어갔으니 넘어가 보겠고 7월 달은 진짜 뭔가 다를 거라는 기대감 한번 가져보도록 하죠.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마음 꺾이면 안 됩니다. 각오 다지고 미리미리 나중에 상승을 위해서 전략을 다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 랭킹쇼 주제 5위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6.25 전쟁일이죠. 그래서 특집으로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가장 많은 병력을 지원한 우리나라에게 지원한 네. 그 나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5위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세계 탑 5입니다. 벌써 나왔어요. 네, 필리핀입니다. 7,420명을 네. 지원했던 나라입니다. 전 세계 국가 중에서 5위예요. 7,000명 넘게 필리핀의 병력을 우리가 지원받았습니다. 자, 5위가 바로 필리핀이었고요. 자, 4위부터는 단위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금 달라집니다. 네. 이제 만 단위 수준으로 넘어간다는 사실. 자, 그러면 필리핀에 이어서 그보다 조금 더 병력을 많이 지원했던 나라 4위 한번 추측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그러면 그동안의 종목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요. 네. 오늘 또 하루 종일 어떤 종목들이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았을까요? 그 많이 검색받았던 종목들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2770선에서 소폭의 상승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닥의 낙폭이 좀 줄어서 아랫꼬리를 약간 달았습니다. 0.26%의 하락을 띠고 있는데요. 오늘장 누적으로 검색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삼성전자 1% 넘게 상승을 하면서 81,500원 선 부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장에서 엔비디아와 반도체주 하락이 나타났죠. 엔비디아가 6%대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반도체주들도 조정을 받는데 삼성전자가 비교적 견조한 흐름으로 차별화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한 증권사에서는 삼성전자가 하반기로 갈수록 메모리 가격이 상승하며 이익 개선 효과가 증대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은 제약바이오의 HLB입니다. 현재 8.8% 플러스 기록하면서 71,800원 선 나타내고 있는 종목인데요. 외국인 수급 들어오면서 HLB 주가가 7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가남 신약 리보세라닙이 FDA로부터 보안 요구 서한을 받게 되면서 그동안 주가 급락세를 탔었는데요. 이틀 연속 하한가를 당시에 기록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5월의 일이었죠. 이렇게 5월장에 크게 하락을 한 이후에 주가 바닥을 4만 원대에서 잡고요. 이후에 최근 외국인의 수급 유입되면서 주가 반등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죠. 다음 종목은 GS글로벌입니다. 이렇게 수직 상승했던 이 종목이 오늘은 탄력을 좀 둔화시키고는 있는데 5.97% 그래도 하루에 이렇게 6% 수익 나면 진짜 그게 얼마일까요? 4,07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세에 11거래일째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6거래일째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가스전 관련주인데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과 관련해서 검증을 충분히 받았다라면서 12월부터 바로 시작할 계획이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가스전에 대한 기대감 가장 크게 유입되고 있는 현재의 종목은 바로 이 GS글로벌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가파르게 오른 만큼 또 이 뒤의 움직임은 언제든 피로감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언제일 것인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 주가 소폭의 상승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낙폭을 장중에 다 줄였습니다. 장중에 3.59%까지 3% 넘게까지 하락을 했다가 낙폭을 다 줄이면서 플러스까지 지금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22만 3,500원 선 기록하고 있고요. SOS랩이 이 시각에 18% 상승 기록하고 있는데 거대한 음봉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신규 상장한 종목입니다. 라이다를 생산하는 자율주행 기술용 센서 관련 기업인데요.
상장 첫날에 장중에 60%대까지 상승을 보였었던 종목, 공모가는 11,500원이었습니다. 대한해운이 오늘 주가 8% 플러스 기록하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 해운주의 강세가 선명했었죠. 주가가 19%까지 오름세를 보였다가 현재는 8%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해상운임 가격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현지 시간 24일에 뉴욕타임즈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멘 반군 후티가 홍해를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서 공격을 강화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서 글로벌 해상운임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팬데믹처럼 또다시 공급망에 대해서 공포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업계에서는 최근 운임 상승에 대해서 아직 고점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보면서 추가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STX 그린 로지스도 오늘 장에 23%까지 상승 기록했는데요. 어제 방송 보셨나요? 어제 질문 나갔었던 바로 그 종목이었는데 오늘 갭상승하면서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에 상한가까지 기록했다가 현재는 23%, 그래도 양호하게 탄력을 유지하고 있는 이 종목 해운 관련주고요. 워트가 24% 가까이까지 오르면서 15,98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후공정 업체, 디램 업체, HBM 장비 공급 관련해서 위원회를 열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 반응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이 워트는 일본이 독점하는 분야에서 국산화해서 초정밀 온습도 제어 장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또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1차 협력사로 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 주가 어제 이어서 오늘 장까지 오늘 더 크게 뻗어 올라가면서 주가 24%까지 오름세를 타고 있고요. 역시 우상향의 상승 기조 타고 있는 현대차가 오늘 또 많은 검색이 있었는데요. 2.5%가량 상승하면서 28만 8,500원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력 기기 관련주 가운데 바닥 찍고 반등이 좀 빨랐었던 재룡 산업입니다. 이 종목 오늘 주가는 지금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지금 약보합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상승이 9%까지 나왔었는데 자, 연봉을 한번 보시죠.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오늘도 보였었죠. 그러다가 차익 실현 매물 장중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소폭의 하락 이상 더 낙폭을 키우지는 않고 있습니다. 12위에 보시면 흥하해운 음봉을 기록하면서 4%의 플러스고요. 나노팀이 오늘 장에 18%, 거래 대금을 크게 실으면서 강세 띄고 있습니다. 상장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그런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화성에서 배터리 공장 화재 참사가 있으면서 시장에서 주목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열 관리 소재를 생산하는 나노팀이 국내 최초 배터리 방열 소재 국산화했던 이력이 부각이 되면서 이런 화재 사건과 관련해서 나노팀의 수혜 기대감, 또 그 기업의 가치, 방열 소재 국산화 가치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0.6% 플러스 나타내고 있고요. 가스정 관련주, 삼성 공조가 현재 15%까지 오르면서 17,190원, 5월 말부터 지금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쭉 올라갈 때는 정말 거대한 양봉을 뽑아주는 그런 시원한 종목이 요즘 되고 있고요. 한미반도체 주가가 1% 마이너스, 엔비디아 쪽으로 수혜를 받는 기업인 만큼 엔비디아 주가 하락에 영향을 받고 있고요. 그리드 위즈가 이 시각 2.9% 상승 기록하면서 상장한 이후에 바닥 잡고 올라서는 모습을 연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가운데 화신, 오늘 현대차가 좋은 만큼 화신도 주가 10% 상승 눈에 띄고 있고요. 가스정 관련한 종목으로 한국가스공사, 동양철관 같은 종목도 올라와 있는데 동양철관이 8%까지 강세를 띄고 있는 모습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드리도록 하죠. 오늘 엔비디아의 조정이 시장에 또 큰 영향을 주고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 시장 양대지수 엇갈리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현재 매력도는 어느 쪽이 높을까요? 네, 역시 가장 시장의 화두가 되는 반도체 이야기입니다. 정말 큰 종목들을 그쵸? 나열을 해주셨는데 삼성전자, 여기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네. 전문가님, 지금 매력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자, 매력도라는 거는,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뭐, 주가가 더 오르고, 덜 오르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뭐,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굴이 이쁜 그런 부분들도 뭐, 매력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 외에 뭐, 마음 씀씀이가 되게 곱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매력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주식 시장에서는 매력도라는 걸 따지려면, 기대 수익률 대비 리스크, 이것도 다 골고루 따져봐야 될 겁니다. 그 부분을 따진다라면 저는 삼성전자다라는 생각인데요. 자, 보시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연초에 비해서 엄청나게 올라왔죠. 지금 뭐 한 3배 이상, 3배 이상 이렇게 급등했다가 조금 쉬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단기간에 이렇게 좀 많이, 작년에도 좀 많이 올랐고요. 많이 오른다라는 거는 왔다 갔다 변동성 자체가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뭐 HBM 쪽, 이런 쪽 시장이 끝났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변동성 자체가 좀 있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까지 좀 올라왔으니까 이거는 사람으로 따지면 성격이 좀 일관되지 않고 뭐 조울증처럼 막 확 좋았다가 확 안 좋았다가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미반도체는 상대적인 매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뭐 지금 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력도라는 게 지금 현재에 있는 매력보다 향후에 미래 지금 뭐 법대에 나와서 뭐 옛날 같으면 사법고시 1차 패스한 그런 사람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한 50 정도 돼서 뭐 검찰에 검사를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비교한다라면 사법고시 지금 딱 패스해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매력도가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HBM을 이미 납품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시장에서도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향후에 뭔가 일이 생길 수 있는, 터질 수 있는 그런 매력도는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삼성전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전에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했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번 고생도 시키기도 했었죠. 하지만 젠슨 왕이 직접 나서서 뭐 콜 테스트 지금 잘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젠슨 왕이 직접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엔비디아 향으로 납품이 된다라는 얘기로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렇게 아주 긴 시간이 남아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또 한 가지는 엔비디아 외에도 뭐 AMD 쪽, 이런 쪽에는 HBM을 납품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엔비디아 쪽이 지금 안 뚫려서 지금 주가 자체가 이렇게 못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뭐 리스크 대비해서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나 향후에 뭔가 모멘텀 이슈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삼성전자가 훨씬 더 좀 다른 쪽들보다 나올 게 많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상대적인 매력은 삼성전자가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도 제가 명인들어볶기 시간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2016년도 시장 한번 보십시오. 그때 연초의 주가보다 연말의 주가가 한 70포인트 정도, 코스피 지수가 70포인트 정도 올라왔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그때 40% 이상 올라왔습니다. 그때 어떤 현상이 나왔느냐, 지금하고 거의 똑같은 현상이 나왔습니다. 야, 뭐 지수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내 계좌는 왜 이러냐, 이런 분들이 그때 굉장히 많았어요. 자, 그런 상황들이 또 재현될 수도 있으니까요. 삼성전자는 어제도 계속 좀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얘기지만, 삼성전자는 계좌에 꼭 보유를 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종목 중에 가장 매력도 높은 종목은 삼성전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이 시점에 가장 매력도가 있는 종목, 쉽지 않은 질문이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로 꼽아주셨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반도체 대표주들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참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자, 그 와중에 아주 재밌는 게 하나 있었어요. 우리 미란해커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는데, 주시가 조아이님께서 미란해커님, 북카드로 치자면 3대를 이어온 이춘희 아나운서급입니다. 진짜 칭찬입니다.
정말. 미라네코 요즘에 자주 등장하시네요. 그러게요. 화사한 모습. 그래요. 3대를 이어온 북한의 이준희. 어떠세요, 앵커님? 이런 얘기가 나올 줄 몰랐어요. 굉장히 좀 다른 의미로 이게 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지만 영광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진담인지 농담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질문을 드려도 한치의 당황함 없이 맞습니다. 역시 3대 북한 3대 야채 아나운서. 그래요. 권춘희. 여기까지 할게요. 자, 다음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유튜브에 닉네임부터 참 좋아요. 그래요. 행복한 하루 되길 님께서 유까지. 유까지입니까? 네. 유는 없으면 좋겠던데. 네. 자, 종목은요. MK전자입니다. 그런데 이 유가 들어간 이유가 있네요. 왜냐면 MK전자가 바로 이제 지금 신저가를 기록하는 모습이거든요. 주가가 최근 들어 많이 내려왔습니다. 11,7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현재는 1,750원. 아마 11,700원 이때도 진짜 내려갈 만큼 내려간 거였거든요. 전저점 부분이었다. 맞아요. 그런데 진짜 많이 내려간 건데 거기 더 내려가니까 이제 신저가를 기록한 겁니다. 사실 그런데 요즘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다 이래요. 그쵸. 최근 들어서는 조정을 급속도로 좀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시 반등을 할 수 있을지가 포인트가 되겠죠? 11,700원에 3%. 그래요. 역시 일단은 지금 비중을 조금 낮고 계십니다. 최근 매수했는데요.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해도 될지 바로 알아보죠. 자, 조봉관님, MK전자입니다. 최근에 매수하신 게 맞고요. 여기서 비중을 지금 시점에 더 늘려갈까요? 네. 자, 이 NK전자 같은 경우는 작년 여름부터는 그 2차 전지 관련해서 그쪽으로 좀 엮여서 고생을 시키더니 지금 조금 작년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좀 반등 나오나 싶더니 재차 밀어버리는 모습이에요. 자, 하반기에는 반도체 업황들, 그 레거시 쪽들도 상당히 또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올해보다 전 세계 반도체 생산량이 한 7% 정도 증가할 걸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주가 자체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 수준이다라면 충분히 감내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재작년보다 작년의 실적이 많이 줄었어요. 많이 영업이익 기준 반토막이 났습니다. 자,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1분기보다 실적 부분들이 조금은 나아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보다 1분기 실적은 한 20% 가까이 매출액은 늘었어요. 영업이익은 조금 소폭 좀 늘은 그런 상황인데 실적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일단 이 NK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여기서 버릴 종목은 아니에요. 하지만 기술적인 부분들도 무시는 못합니다. 자, 오늘 장중에 조금 좀 반등이 나오나 싶더니 여기서 요거 1분 차트네요. 10분 봉으로 보게 되면 조금 반등이 나오나 싶더니 재차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일봉상 보게 되면 전저점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전저점을 지켜줬을 때는 매수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겠지만 일단 지금 장중에 전저점을 아침에 깨고 시작했죠. 이탈했다가 위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가다가 재차 밀려서 윗꼬리를 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추가 매수하기에는 기다려볼 수는 있지만 추가 매수하기에는 조금 좀 애매모호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추가 매수 자리는 이 자리로 보셔야 돼요. 지금 이 가격 같은 경우는 이탈이 되게 되면 조금 좀 그 다음에 지지선하고는 거리가 좀 멉니다. 그 다음 지지선은 여기 보시게 되면 9,100원 정도 그 근처가 그 다음 지지선으로 설정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밀리고 시장 분위기 조금 안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 이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적 부분들이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추가 매수하셨다가 이 좀 더 밀려버리면 그때는 아프게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만 하시고요. 추가 매수를 하시려면
9,500원 아래 구간 정도, 그 정도에서는 추가 매수를 노려봐도 되는 자리다라는 생각인데, 뭐 지금 현재 가격하고 10%도 넘게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보유 의견만 말씀드리겠고, 9,500원 아래 구간까지 조정을 받으면 그때는 추가 매수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MK전자 살펴드렸습니다. 지금 진단을 해드리는 동안에 네. 지금 신청해 주신 분이 행복한 하루 되길 님이셨죠? 네. 다른 분이 또 MK전자를 맞아요. 신청해 주셨어요. 피치펀치님. 그쵸. MK전자를 14,900원에 갖고 계시는군요. 오. 와, 2년 됐다고 하셨는데 아무쪼록 방금 살펴드린 내용에서 힌트를 좀 얻어가셨길 네.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종목 진단 신청이 지금 살짝 좀 주춤해졌어요. 네. 지금 뭐 다른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도 눈치 보지 마시고 맞아요. 종목 진단 신청 바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종목 진단 하나만 좀 빠르게 좀 이어서 가보도록 할까요? 네, 다음 종목은 사실은 전화 상담으로 도와드렸어야 되는데 네. 지금 전화 상담이 시간이 좀 바칠 것 같아서 바로 한번 종목 진단 그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어 소프트테크라는 종목이고요. 6,850원, 비중이 50%입니다. 이거 많이 담으셨는데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좀 급등세 나타나고 있죠. 거의 네네. 10% 가까이 끌어올리고 있지만 여전히 6,000원대 초반대에 위치하고 있고 사실 6,800원대 구간이면 최근에 거래량이 한번 확 튀어줬을 때 이때 종가 부근이 6,800원 부근에 다다랐던 종목입니다. 오늘 급등세 한번 가져가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반등이 나와서 수익권으로 빠져나올 수 있을지 이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네, 좀 빨리 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자, 6,850원이면 우리 시청자님 지금 최근 들어서 매수를 하셨다라면 이 자리에서 매수하신 겁니다. 자, 이때 거의 뭐 상한가 가까이 가고, 그러고 난 다음 추가로 상승했을 때 매수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상한가 친다는 이유가 있었죠. 뉴스케일 파워에 이 슈어소프트테크의 기술이 들어갔다라는 그런 얘기들 나오면서 급하게 좀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그래서 주식을 쫓아다니면 거기다가 비중을 50%씩 이렇게 실으시면 상당한 곤란을 겪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기술적인 부분들도 여기서 이렇게 거래 장대 양선이 터지면서 장대양선이 나오면서 거래가 터졌죠. 근데 그 다음에 윗꼬리에서 거래량이 더 터졌습니다.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이 팔고 나갔다는 얘기예요. 이 주가를 이렇게 들어올린 그 분들이 팔고 나갔다는 얘기니까 이 가격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강한 저항선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자율주행 관련되는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된다라면 어느 정도 한 번 정도 이렇게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요.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조금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보유 의견만 말씀드리겠고 매수하신 가격 그 이상까지 올라오면요. 50% 이거 말도 안 되는 비중입니다. 말도 안 되는 비중이니까 이거를 좀 길게 보고 싶으시면 한 40% 정도는 덜어내세요. 한 40% 정도는 덜어내시고 매수하신 가격 근처 정도에서 한 40% 정도 덜어내시고 나머지 한 10% 정도만 들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내려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해 주신 이재필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다음 전문가를 모셔봐야 될 텐데 그 전에 우리 또 오늘 주제 한번 가봐야 되겠죠? 그쵸. 오늘 랭킹쇼 주제는 6.25 특집입니다. 자, 6.25 전쟁 때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병력을 지원했던 우리 형제 나라들 네. 알아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이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병력 지원을 했었는데 그래서 압도적인 1위는 제외하고 나머지 탑5를 골라봤습니다. 네. 5위가 참고로 필리핀이었고요. 자, 4위는 자릿수가 좀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 바로 4위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4위는요. 바로 이 나라입니다. 4위는요? 안 나오나요? 4위는요?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오. 10,000단이 넘어갔죠. 2배 더 많습니다. 네. 17,164명 이렇게 병력을 지원했습니다. 사실은 17,000명 이런 정도로 딱 약
몇 명 이렇게 자르려다가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럼요. 이렇게 그럼요. 그때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나라의 소중한 병력을 지원했던 한 분 한 분을 다 기리는 의미에서 제가 끝까지 다 정확히 기록을 해놨습니다. 진짜 좋은 말씀이네요. 그렇죠. 네. 약간 영혼 없었던 거 아니에요. 맞아? 이건 진짜 진심으로. 그렇죠. 진짜로. 네. 정말 이 도움을 줬던 네. 이 다른 나라의 이때 병력들에게 이 인물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네. 오늘도 한 번 더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스트레일리아 17,164명이었고요. 자, 3위로 가게 되면 앞자리 숫자는 더 바뀝니다. 네. 만단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앞자리 수 바뀌게 되니까요. 3위도 한번 이쯤에서 추측을 해주시죠. 영국과 튀르키예 그리고 캐나다까지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댓글 보시면 미샤님께서 네. 필리핀을 그동안 놀러만 다녔는데 이렇게 고마운 나라인지 몰랐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계신데 그래요. 저도 딱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또 6.25 전쟁 특집이니까요. 살짝 감사하는 마음 가져보면서 네. 또 다음 전문가 모시러 가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토마토 투자 클럽의 신기수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기수입니다. 네. 자, 그러면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또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 종목은 첫 종목부터 아주 묵직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인디아님께서 신청해 주신 종목인데 또 양극재 대표 종목 중에 하나 그럼요. 아니겠습니까? 2차 전지 대표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을 보도록 하죠. 자, 31만 원에 15%. 네. 자, 지금 보면 역시 손실 중입니다. 25만 원대 포스코 퓨처엠이 내려와 있습니다. 사실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LLF도 그렇고 양극재 대표적인 종목들 다 이렇게 좀 바닥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바닥권까지 왔는데 여기서 하락을 멈추게 될지 아니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인 건지 참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이 그래도 같은 양극재 대표 종목들 가운데서는 최근 움직임은 가장 좋은 것 같거든요. 자, 오늘 추가 매수 문의가 좀 들어와 있습니다. 알아보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첫 종목부터 포스코 퓨처엠이 들어와 있네요. 지금 손실이 꽤 좀 늘어난 상황인데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계십니다. 지금 추가 매수 타이밍 맞을까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리튬이라든가 포스코 그룹의 뭐 니켈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양극재에 들어가는 소재 사업을 하고 있죠. 예, 근래 니켈 가격하고 리튬 가격이 바닥은 잡았지만은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려면은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타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25만 원짜리예요. 25만 4천 원이죠, 오늘이. 그래서 이렇게 좀 가격이 있는 종목들, 덩치가 있는 종목들은 2차 전지 쪽에 반등이 나올 적에 그렇게 먼저 반등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반등이 잘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번 하반기 때는 2차 전지 쪽이 반등이 나올 거다. 이유는 뭐냐면은 코스닥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는 바이오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2차전지 쪽에서 합심해가지고 같이 올라와야 된다. 사이즈가 되는 쪽이 2차전지이기 때문에 올라와야 되고, 그리고 많이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한 반발 매수. 내년에는 또 이제 캐즘을 좀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죠. 근데 2분기 지금 실적 시즌이 또 오고 있습니다. 근데 2분기 실적도 2차전지 섹터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2차전지 반등이 강하게 나오기보다는 바닥 잡는 흐름 정도가 이번 7월 달까지는 계속되지 않을까 뭐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특히나 이렇게 좀 사이즈가 있는 종목들은 좀 흐름이 느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어느 정도 바닥은 잡혔다고 생각이 돼요. 바닥은 잡혔다 생각이 되고, 여기서 뭐 가령 이제 24만 원이 깨진다 하더라도 추세적으로 또 하락 추세를 가는 게 아니라 24만 원이 깨진다 하더라도 뭐 한 22만 원 정도에서는 또 잡히고 뭐 이런 정도의 흐름을 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2차전지 쪽에는 종목별로 차별화가 될 거기 때문에 먼저 올라갈 종목들을 좀 차별화된 종목들로 제가 골라드리고 있죠, 벌써. 어제도 거인의 시선 시간에 또 몇 종목 또 골라드렸는데,
그중에 포스코 퓨처엠은 없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바닥에서 옆으로 흐르는 흐름이지 머리를 지금 내미는 흐름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이 종목은 모아가려면은 한참 동안 시간을 들여서 좀 모아가셔야 돼요. 근데 지금 15%를 지금 31만 원에 잡으셨기 때문에 15%가 그게 적은 비중이 아니에요. 요즘 같은 이렇게 혼조 장세에서는 각 종목별 비중을 좀 나눠가지고 상당히 좀 비중 한쪽으로 좀 몰빵하시면 좀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15%에서 또 비중을 더 늘리겠다고 하시면은 뭐 20% 넘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비중에 대한 압박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장이 만약에 흔들리게 돼버리면은 이제 비중 압박이 굉장히 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들고 계시는 건 가능하겠지만은 15%에서 비중은 더 늘리지는 마시고요. 가령 시장이 좀 흔들리면서 23만 1,500원이 뭐 전저점이죠, 여기인데 이게 만약 깨지게 된다면은 오히려 비중을 절반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 더 하락해 한 이후에 바닥 잡을 때 잡겠다, 비중 더 늘리겠다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반등은 나올 것 같은데, 지금은 일단 좀 그냥 들고만 계시는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만 지금 들고 계시고, 뭐 본전가는 뭐 이번 하반기 때 충분히 올라오긴 올라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시장이 가령 흔들릴 경우를 대비를 해서 그런 정도의 대응 방식을 마음 먹으시고, 그리고 가령 이제 요번에 저점이 안 깨지고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오히려 중기 보유가 가능한 종목으로 보고 있어요. 만약에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적어도 45만 원 이상, 최소 45만 원까지는 보유가 가능한 종목이니까, 저점 23만 1,500원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만 관찰하시면서 45만 원까지 한번 들고 와 보시는 거는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을 살펴드렸습니다. 네. 워낙에 2차 전지 대표 종목 중에 하나죠. 채팅창에서는 지금 포스코 퓨처가 미래가 아니라 과거로 회귀 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자, 그런데 지금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45만 원 정도까지 미래로 갈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냉정한 판단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쵸. 동시에 만약에 아랫방향으로 내려가게 되면 오히려 비중을 줄여야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비중을 함부로 여기서 과감하게 심는 결정은 안 해보시는 게 맞습니다.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세한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하는 첫 번째 종목 포스코 퓨처엠 봐드렸습니다. 네, 질문 주신 분뿐만 아니라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는 38만 원 평단가 갖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방금은 상담이 참 도움이 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애청자 분 중에 한 분이 기분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저도요. 지금 봤어요. 네. 찰빵님이죠? 맞습니다. 네. 제 칩볼을 해서 랭킹쇼 저희 생방 보는 거 오늘이 마지막이 되실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시드머니 열심히 벌어서 다시 한번 저희 이 시간 아니더라도 네. 꼭 토마토 증권통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는 생방을 앞으로 못 본다는 얘기가 오히려 반갑게 느껴집니다. 맞아요. 게다가 지금 직장 다니시다가 나오셨다가 다시 재취입보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일 텐데 맞습니다. 찰빵님 그동안 좀 고생 많이 하셨고 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랭킹쇼 함께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좋은 얘기만 잔뜩 얻어가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지금 고생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을 겁니다. 지금 사실 장도 보기 싫고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 함께 하시면서 시간 조금 더 지나면 네. 분명히 좋은 기회를 가져갈 수 있을 테니까요.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손 놓지 말고 네. 앞으로 나아가 보시죠.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한번 가볼까요? 맞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요. 근데 이거 한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사실 저희 시청자분들이 같이 오랜 기간 동안 랭킹쇼에 또 댓글도 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속 오시다 보니까 네. 가족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예요? 피트펀치님께서 찰빵님 앞날에 무지개가 떠오르길 바랄게요. 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화이팅 하세요. 라고 외쳐주셨는데 찰빵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 요새 좀 힘드시더라도 네. 저희 함께 좀 기분 좋은 에너지 나눠 가지셨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네. 사랑님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본다고 하셨는데 들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권장하진 않습니다. 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휴머니스트님의 종목입니다. 이마트고요, 66,800원, 비중은 20%. 나와버릴까요?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진짜 요새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지금 쭉 밀려 내려온 종목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다가 거래량도 아예 실리지 않는 종목입니다. 아니 요새 네. 진짜 계속 쭉쭉 가는 종목 아니고서는 네. 거의 저렇습니다. 맞아요. 계속 내려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지금 질문 올려주신 것처럼 지금이라도 정리하고 좀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 끄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다시 한번 반등이 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 저희에게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이마트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들고 가면 좋을까요? 이마트는 이번에 뭐 여러 가지 노이즈도 많이 있었는데 안 팔고 그냥 가지고 계셨네요. 이마트와 관련된 이제 근래의 가장 큰 노이즈는 이제 이마트의 SSG.com 그 지분 갖고 있던 F1 투자자가 지분이 30%가 됐거든요. 이제 그거를 제 3자한테 매각을 한다 안 한다 뭐 이러면서 이제 상당히 주가가 이제 밑으로 또 흘러내렸는데 일단 그거는 다행히도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신세계 그룹 차원에서 이제 그 지분을 인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노이즈는 일단은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도 이제 아직까지도 투심은 안 돌아오고 있죠. 근데 이제 일단 그거는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잡이를 좀 할 만한 시기는 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적을 그 다음에 봐야 되는데 실적이 2분기 실적까지는 일단 시장 기대치를 좀 하회할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3분기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지금 2분기 때 이제 신세계건설 대손 충당금도 없어지고 또 이제 2분기 그 상반기 때까지 희망퇴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시끄러운 일들은 상반기 때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3분기부터는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이제 노이즈성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지나가면서 뭔가 실적이 이제는 좀 3분기 실적이 크게 반등한다기보다는 노이즈가 없어지면서 주가는 많이 빠졌고 그 실적은 이제는 좀 안정화되는 이런 형태가 된다면은 주가도 어느 정도는 바닥잡이를 한 이후에 그리고 반등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기간이 적어도 이제 한 3, 4개월은 될 것 같아요. 바닥잡이만 하는 기간이. 그리고 여기서 바닥잡이를 할지 아니면은 55만 원을 살짝 깨고 바닥잡이를 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20%라는 지금 비중을 계속 가지고 계시면은 조금 부담스럽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중은 절반으로 좀 줄이세요. 10% 정도 가지시고 10%만 가지시고 기다리시다가 나중에 바닥이 좀 그 형태가 좀 나오게 되면은 다시 10% 비중을 더 넣는 이제 그런 형태의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아니면 그냥 10%만 가지고 가셔도 되고요. 지금은 이제 비중 좀 줄이고 기다려 볼 만한 시기다. 7만 원까지는 적어도 하반기 때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하지만 굉장히 느릴 거예요. 시장 대비해서도. 그리고 다른 종목 대비해서도 굉장히 느릴 거기 때문에 비중 줄여가지고 현금의 일부분은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나머지만 가지고 한번 7만 원까지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비중을 살짝 줄이더라도 이 종목에 대해서 7만 원까지 반등 올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이 상담 내용 꼼꼼히 참고를 하셔서 이마트 7만 원까지 한번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 보니까요, 또 재밌는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고고식님께서 오셨는데, 찰빵님, 월급 차곡차곡 저축이 더 낫다. 아이고야. 자, 그리고, 아까부터 이 얘기는 자주 등장을 하게 되네요. 여행 작가님, 조선 3대 앵커 미라님 화이팅입니다. 아니 이게 이렇게 또 변질이 되는군요. 아까는 그 북한의 3대째 이효은 아나운서. 이춘희 아나운서 그리고 이부진 나왔죠. 이제 조선 3대 국모가 아니고 앵커 나왔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네. 오늘 별명을 좀 많이 얻어가는 미란 앵커 이야기. 시장에 대한 재밌는 얘기하기가 참 네. 소스가 많이 없는데 이렇게 예상치도 못한 얘기들을 많이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쯤에서 종목 친다 신청이 좀 뜸해지는 거 많이들 느끼시죠? 네. 망설이지 말고 다른 뭐 잡다한 얘기들이 나온다고 해서 내가 이 틈에 종목 친다 신청하면 약간 흐름 깨는 건가? 이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신경 쓰지 말고 네. 계속해서 종목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 남겨주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네.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유튜브 바람님의 종목인데요. 네. VM이라는 종목으로 가볼게요. 자 18,370원입니다.
비중이 33%. 비중 적지 않게 네. 갖고 계시는데 VM의 현재 주가 일단은 손실을 보고 계시죠. 오늘장 보면 1.7%가 내려가고 있는데 그나마 지금 낙폭을 줄인 거예요. 네. 오늘 장중에는 5% 넘게 뺐다가 지금 아래 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지금 VM의 경우에는 최근 6월 13일이죠. 2만 원대 위로 올라갔던 종목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때 고점 찍고 나서 빠르게 좀 밀려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VM 지금 시점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VM입니다. 최근에 2만 원대 위로 갔다가 빠르게 좀 내려왔습니다. 지금 비중을 33% 들고 계시거든요. VM의 전망, 대응 전략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예, VM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식값 장비 쪽이죠. 반도체 쪽인데 33% 그러니까 3분의 1을 들어가셨네요. 현금에. 투자금의 3분의 1을 지금 이 종목이 한창 이제 시세를 줄 때 아마 들어가신 모양인데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거 있죠. 강조분, 강한 종목, 조정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자. 이 주식하시면서 항상 이 비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타이밍도 중요하지만은 비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식에서 우리가 전략 그럴 때 비중 전략을 잘 몰라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비중의 중요성을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고생하죠. 예. 수익이 나도 고생하고 수익이 나중에 나더라도 기다리는데 고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너무 한 번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 돼요. 특히 요즘 같은 장에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 종목에 대한 뷰는 그렇게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은 물렸습니다. 예, 물렸지만은 들고 있을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SK 하이닉스 쪽으로 이제 시각 장비가 들어가게 돼 있고요. SK 하이닉스 쪽에서 지금 HBM과 관련된 투자를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래서 그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VM 장비는 시각 장비는 계속 들어갈 걸로 돼 있고 이 회사가 실적을 보면은 작년에는 이제 110억 원의 이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그 전에 보면은 뭐 500억도 하고 300억도 넘어가고 이런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제 우리 리포트 상에는 이제 올해부터 흑자 전환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일단 봐야 되는데 1분기 때는 적자였거든요. 그래서 2분기 때 만약에 흑자가 가능해진다면은 그러면은 주가가 한번 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뭐 시간을 좀 드려야 되겠지만은 일단 보유를 하시고요. 그리고 본전가 이상 올라오게 되면은 비중을 좀 줄이세요. 20%로 줄이십시오. 33%나 가지고 있을 종목은 아니고 특히 지금 2만 원 단을 다시 넘어가려면은 요번에 올라간다고 해서 바로 넘지 못할 겁니다. 여기서 또 부침이 또 있을 거예요. 올라가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비중을 3분의 1이나 너무 많이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면은 비중을 좀 줄이자. 그리고 지금은 조금 더 흔들릴 수 있어요. 이 종목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은 하지만 그 흔들림 견디면서 기다릴 만한 종목이다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다리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VM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현재는 기다림이 필요한 시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람님의 VM 살펴드렸습니다. 네, VM까지 살펴봤고요. 저희가 종목 진단 많이 올려달라라고 얘기를 드렸더니 진짜 많아졌어요.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이 중에서 어떤 종목들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럼 이쯤에서 종목 진단 넘어가기 전에 네. 저희 랭킹쇼 한번 보고 갈까요? 좋습니다. 자, 오늘 랭킹쇼 주제는 6.25 특집이죠. 네. 가장 많은 병력을 지원했던 나라를 꼽아보고 있습니다. 5위가 필리핀이었고 4위가 오스트레일리아였죠. 네. 3위 공개드리겠습니다. 3위는요? 자, 3위는 바로 튀르키예가 3위였습니다, 여러분. 튀르키예를 우리가 터키는 예전부터 터키는 우리의 형제 나라야. 그래서 튀르키예 되게 1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네. 지금 아마 투표도 많이 해주셨을 것 네. 같은데 사실 튀르키예가 3위였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면요. 21,212명을 병력 지원을 해줬던 나라였습니다. 적은 숫자가 절대 아닌데. 그럼요. 굉장히 고마운 와.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의외로
캐나다와 영국이 더 많은 병력을 지원했던 나라거든요. 자, 영국과 캐나다는 과연 몇 명의 병력을 지원했을까요? 잠시 뒤에 1위와 2위까지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투표 안 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투표도 해주시고요. 그럼 이쯤에서 저희 1시간 동안 어떤 종목들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1시간 사이에 코스닥이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11%까지 낙폭 축소가 눈에 띄고 있는 코스닥 시장이고요. 오늘 1시간 이내 검색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삼성공조 나란히 올라와 있는데요. 그 삼성전자의 주가도 상승, 삼성공조의 주가도 급등. 둘은 연관성은 없습니다. 워트가 24%, 25%까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아까도 살펴봤듯이 워트는 초정밀 온습도 제어 장비 국내 1위 기업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GS 글로벌 그리고 5위에 유진투자증권 올라와 있습니다. 이 종목이 지난 20일에 한번 장대 양봉을 세우면서 24%까지 올랐었고요. 오늘도 장중에 22.81%까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잊을만 하면 이 종목이 좀 움직이고 있어서 눈에 띄신 분들 많이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날 그 20일에 많이 올랐던 날 좀 찾아보다 보니까 특별한 이슈는 없어요. 그런데 앞서서 예전에 그 인수합병 이슈가 있었던 증권주라는 점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별다른 소식은 없습니다만 요즘 계속 좀 하락하다가 다시 한번 재차 고점을 경신하며 급등을 하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 있고요. 신성 델타테크가 모처럼 9%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초전도체 관련주인데 오랜만에 이 종목도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HLB가 9% 플러스 유지하고 있고요. SOS랩 나와 있습니다. 더존 비즈온 이 시각에 20% 넘게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4월 4일부터 사실 움직였습니다. 한번 일봉을 보시죠. 하락 추세에서 딱 벗어났던 게 바로 4월 초였는데 이때 무슨 소식이 있었냐? 제사 인터넷 은행 설립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추세를 바꿨습니다. 국내 4번째 인터넷 전문은행 가칭 더존뱅크를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이후에 최근에는 원AI라는 기업용 AI 플랫폼을 출시한다. 라는 이런 소식까지 더해졌는데요. 이렇게 플랫폼에 AI를 가미하고 또 제사 인터넷 은행의 이 IPO 가치까지 부각이 된다면 주가 어떻게 될까요? 최근에 조정을 5만 원 후반까지 받았다가 7만 원 선 곧바로 진입하는 7만 1,200원 선 주가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중 NCS가 이 시각에 23%까지 상승 기록하고 있고요. 화신도 계속해서 순위 올라옵니다. 10%까지 강세 띄고 있습니다. STX 그린로지스 그리고 13위에 슈어소프트테크가 새롭게 진입을 하는데요. 7.8%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주력 사업은 미션 크리티컬 소프트웨어 기술 검증이라고 하는데요. 미션 크리티컬이라는 이 단어가 좀 중요합니다. 항공기의 비행 제어라든지 원자력의 핵 반응 제어, 또 자동차의 자율주행 같은 이런 시스템에서 에러가 생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 이런 것들을 좀 검증하는 걸 미션 크리티컬 소프트웨어 기술 검증이라고 하는데 관련한 기업으로 슈어소프트테크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가 0.45%, 포스코 인터내셔널 0.15% 각각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P&K 피부임상 연구센터 주가가 11%, 장 초반에 좀 오름세를 또 크게 타기도 했었는데 20%까지 장중 고점을 기록했습니다. 현재는 11%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양철관이 7%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연일 기관은 매도하고 있습니다만 주가 이틀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해운, 세명전기, 나노팀 이런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자, 이 가운데서 지금 순위에서 내려가 있지만 이 종목 질문 드릴게요. 기관이 9거래일 연속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KCTC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이 오늘장에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기관의 순매수가 연일 이어지는 종목들이 오늘 좀 잘 가는 종목이 많이 보이죠. 종합물류, KCTC, 우상향 지속될까요?
네, 이번 종목은 종합물류 관련된 종목인 KCTC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기관들이 연일로 좀 순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잘 가고 있는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수에 힘을 입어서 우상향 기조를 유지해 갈 수 있을지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KCTC는 뭐 아무래도 이제 해운 쪽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주로 이제 창고 물류 쪽을 하고 있는데, 운송 쪽을 하고 있는데, 뭐 이번에 뭐 해운의 물류 관련주들하고 같이 움직인다 봐야 되겠죠. 뭐 홍해 쪽에 지금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물류 관련된 비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실제로 지금 신조 성과도 올라가고, 그리고 상해 운임 비용까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류주들이 올라가는데, 보면은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 대한해운 오늘 이제 고가가 뭐 19%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또 이제 음봉이 나왔네요. 매물을 좀 맞은 느낌이고, 또 뭐 KSS 해운 이 종목은 이제 워낙 바닥권에서 올라가서 아직까지는 양봉이네요. 그리고 흥하해운 이 종목도 음봉이네요. 그러니까 오늘 이 물류 관련주들이 KCTC도 마찬가지고 일단 아침에 올랐다가 지금 음봉을 좀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튀어 올랐던 이유는 물론 이제 그 뉴스가 하나의 이제 트리거가 되긴 했겠지만은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오늘 아침에 장 시작 전에 우리 시장에 대한 어떤 전망이 상당히 부정적이었단 말이죠. 그 불안감 속에서 오늘의 대안주들이 어디일까를 찾다 보니까 이 물류 관련주들이었고, 그래서 아침에 물량이 들어왔다가, 근데 우리 시장이 보니까 오늘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는 않기 때문에 불안감이 사라지면서 그렇다면은 여기가 이제 대안성이 떨어진다, 이 물류 관련주들이. 그러면서 매물을 맞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음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결국엔 뭐냐면은 이쪽 해운 물류 관련주들이 물론 이제 홍해 리스크 때문에 뭐 당분간 좀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지속되는 우상향일지 아니면은 변동성을 동반한 횡보가 될지 이런 것들을 점치기는 힘들다. 그리고 무슨 목표가를 정해가지고 들고 갈 만한 그런 어떤 그 섹터로 삼기에는 조금은 좀 이제 불안한 감이 좀 있다. 이런 거고요. 하지만 또 이제 이 홍해 리스크가 하반기 내내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또 그냥 넉넉히 보기에도 좀 아까운 그런 이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불안하지만 뭔가 투자는 해보고 싶다 싶은 이제 그런 섹터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면 전략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비싸게 사지 말자. 그리고 분할로 사자.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조금씩 비중을 줄이고, 그리고 훅 빠지면은 또 조금씩 잡아보자. 이런 전략이 좋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음봉이 크게 늘어질 때는 조금 들어가 보고, 내일 또 떨어진다면은 조금 더 들어가 보고, 그러다 보면 또 뉴스 나오면서 또 한 방 더 치는 날이 오게 되면은 좀 비중 좀 줄이고 하는 그런 형태의 트레이딩 전략이 더 적합한 섹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추세를 예상을 하거나 뭐 방향성을 예상하기보다는 그런 정도의 변동성을 활용한 트레이딩 접근 정도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비중 조절이 필수적인 종목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해상 운임이 요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섹터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이 종목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조금 전에 상담 내용까지 잘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채팅창에는 미란 앵커님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미란 앵커 별명이 도대체 몇 개가 생긴 거죠? 맞습니다. 그 별명들을 이야기가 됐던 걸 한 번에 요약해 주신 분이 계셔요. 주시가 좋아해님, 볼빨간 남조선 탑앵커 권. 아이고야. 볼빨간 이게 도대체 무슨 조합인 거죠? 와, 오늘 정말 대단합니다. 네. 여러 가지 별명. 정작 저희는 별명이 왜 없는 거죠? 만들어주세요. 네. 윤재코는 그래도 요즘에 노래가 시그니처가 됐는데. 그런데 요새 반응이 안 좋아요. 노래 좀 많이 배우고 오라고. 그래요? 네. 그래. 그 노래를 정말 많이 배워봐요. 네. 아니면 레파토리를 바꿔봐요. 랩으로 가보든지. 연기를 다음번엔 해보려고. 그래요? 네. 쉽지 않을 텐데. 저도 뭔가 특기를 하나 마련을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계속 종목 진단을 한번 가볼까요? 맞습니다. 다음 네. 종목은요. 이 종목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분이군요. 그쵸. 찰빵님의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칩보
기념으로 저희가 에너지 네. 듬뿍 담아드릴게요. 리노공업이고요. 매수가는 26만 4,500원, 비중은 5%. 6월 17일에 매수를 하셨다고 얼마 합니다. 전에. 그렇죠. 비중을 5% 더 늘릴 수가 있는데 추가 매수 타이밍을 좀 더 기다려보는 게 좋을까요? 라고 얘기를 주셨고요. 네. 지금 바로 찰방님께서 헉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저희가 늘 감사드리고 이 종목 에너지 듬뿍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리노공업 어떻게 보실까요? 예, 리노공업은 이제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제가 굉장히 선호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리노공업은 제 생각에는 하반기 때 뭐 30만 원 넘어갈 걸로 이제 보고 있어요. 이제 그 전에 근데 이제 가격을 한번 물량 부담이 좀 있고 특히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가격 부담이 있으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조정 구간에서 모아갈 종목 중에 꼭 모아가야 될 종목 중에 한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이 하고 있는 일은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일은 이제 뭐 당연히 이제 반도체 검사용 소켓 프로브 이거 하고 있는데 이 회사 자체 개발이고요. 라이선스 비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물량도 증가하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그 프로브 부분에 있어가지고 가격까지 올라가는 이제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실적 굉장히 벌써 이제 1분기 때부터 실적이 1분기 때 영업이익이 230억이나 하면서 작년 대비해가지고 35%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적 잘 나옵니다. 이 회사는 지금 5% 매수하시고 뭐 5% 더 늘릴 수 있다. 추가 매수는 뭐 눈 딱 감고 하겠다 그러면 지금도 가능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은 좀 안정권을 보면서 가격이 좀 안정화되는 걸 보면서 해야 되니까 뭐 5일선 정도 그 종가로 올라타게 되면은 그때 추가 매수하셔도 늦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종목에 대해서는 뭐 거의 뭐 안심하셔도 된다 할 만한 그런 종목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5일선 타면은 추가 매수 뭐 5% 정도 더 하셔도 된다. 근데 5일선 탔다가 또 훅 빠진다. 무슨 시장 이슈 때문에. 그럼 또 5일선 또 타면 또 5% 더 들어가고 계속해가지고 모아가셔도 된다. 20만 원대까지는 계속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종목입니다. 목표 가격은 30만 원 넘어가면은 35만 원까지 드릴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리노공업 살펴드렸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피치펀치님도 감사하다라는 네, 의견 맞아요. 주셨습니다. 안심하셔도 되는 종목이다라는 점 이야기해 주셨고요. 5일선을 탈 때마다 추가 매수하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30만 원이 넘어가게 된다면 35만 원까지 바라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찰빵님 그 순간 바로 메모를 해주셔가지고 네. 지금 채팅창에도 글 남겨주셨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자, 여러분 모두 다 리노공업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저는 별명이 뭐 없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요. 조선 100대 미남 조선 100대 미남 아나운서, 미남 네. 앵커 얘기는 이전부터 몇 번 들은 적은 있죠. 아,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100대 하면 이게 의미가 있는 건가요? 100대 왜요? 100명까지 있나요? 이게 100명이 감당은 나갈 것 같은데. 남자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방송이. 그렇긴 하네요. 그래요. 네. 근데 뭐 그렇게 지어주신 건 의미차가 있는 거죠? 그럼요. 말을 더듬게 되네요, 이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앞으로 조선 100대 미남 앵커로 그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죠. 다른 별명들도 차츰차츰 한번 만들어 보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방울토마토는 안 돼요. 토마토에 소송당할 것 같아서 안 되겠습니다. 자, 종목 진단을 계속 네. 갈 텐데 아마 이번이 좀 마지막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유튜브 이민성님의 종목이죠. 네. 그런데 요즘 종목들이 거의 뭐 이런 게 많아요. 솔트룩스입니다. 이거 진짜 고생 많이 하고 있거든요. 솔트룩스도 여기도 거의 지금 신저가 부근 아닌가 싶은데요. 주가가 진짜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2만 원대를 이탈했거든요. 자, 지금 이민성님의 매수 가격이 24,100원입니다. 10% 비중이고요. AI 조합원에서 샀는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물 타도 될까요? 역시 질문도 똑같죠? 추가 매수 문입니다. 지금 신저가 맞죠? 그렇습니다. 많이 내려와 있고 AI 소프트웨어가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쪽 종목들이 요즘에 다 이렇습니다. 주가가 진짜 많이 내려가 있거든요. 솔트룩스 지난해 9월에 나왔던 고점이 거의 5만 원 부근이었습니다.
자, 솔트룩스 요즘에 문의가 많이 들어왔던 종목인 것 같은데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봉관님, 솔트룩스입니다. 이거 계속 내려가기만 하거든요. 더 내려갈까요? 추가 매수 무리도 들어왔습니다. 예, 솔트룩스는 이제 AI 관련주로 돼 있죠. 뭐 자체 개발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이 있는 회사예요. 루시아라고 뭐 이름이 돼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마음 AI인가요? 그거 뭐 이제 진단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국내 AI 개발 업체들의 전망에 대해서 그렇게 밝게 보질 않습니다. 이제 조금은 좀 안 된 얘기지만은, 자본력이 너무 딸려요. 그러니까 물론 뭐 지금 AI는 그 LLM,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AI를 구축하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다 이제 개방이 돼 있고요. 기술력은 사실 어떤 회사든지 다 뭐 똑똑한 사람들 다 모여 있고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자본이에요, 자본. 근데 우리나라 이 AI 업체들은 자본이 뭐 외국의 AI 업체들에 대해 가지고 그 비교가 안 될 만큼 이제 자본력이 딸리기 때문에 아무리 그걸 잘 하려고 그래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물론 이제 솔트룩스 뭐 루시아가 이번에 뭐 여러 가지 LLM과 이제 여러 가지 언어 모델 사이에서 한국어 부분에서는 뭐 굉장히 좀 잘 나왔다. 뭐 추론 점수도 잘 나왔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AI를 활용을 할 때 이 AI 모델을 도입하는 회사들 입장에서 솔트룩스 거를 도입을 할까요? 아니면은 뭐 아마존이라든가 구글이나 아니면 뭐 챗GPT나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할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이 AI 도입하는 그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이런 회사, 이렇게 작은 회사들의 AI를 도입할 만한 유인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습니다. 강하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AI 관련된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AI를 개발해온 여러 가지 업체들을 참 노력이 참 가상하고 잘 됐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돌아가는 판으로 보면은 잘 될 가능성이 현재까지는 뭔가 좀 그 활로가 뚫려야 되겠지만은 현재까지는 그렇게 막 밝은 빛이 보인다기보다는 정말 애쓰는 단계다. 애쓴다는 뜻은 어렵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솔트룩스와 관련해서도 저는 똑같은 의견을 갖고 있고요. 물론 이제 리포트가 잘 나왔어요. 5월 달에 나온 리포트가 뭐 이 회사가 올해 뭐 BEP 달성을 할 것 같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1억으로 이제 흑자 전환을 할 것 같다라는 리포트가 나와 있어서 그나마 지금 하락폭이 좀 적어요. 근데 제 전망은 우리나라 국내 소규모 AI 업체들에 대한 전망은 상당히 좀 저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부정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 회사도 오늘 다행히 좀 브레이크가 걸리긴 하지만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더 빠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정도의 손실권에서 저는 이 회사는 좀 갖고 있을 만한 종목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솔트룩스는 지금 그냥 오늘 살짝 반등 나올 때 털어버리시는 게 좋겠다.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솔트룩스는 매도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종목 진단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죠. 신기수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시간 좀 벌써 꽉 진짜요. 찼는데,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랭킹쇼 주제죠. 6.25 특집입니다. 6.25 전쟁 때 가장 많은 병력을 우리나라에 지원한 나라를 네. 꼽아보고 있거든요. 1위와 2위 후보가 영국과 함께 캐나다였습니다. 1, 2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 최종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위는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이었네요. 와, 영국이 56,000명을 지원해줬고요. 캐나다가 25,687명입니다. 2위랑 1위의 차이도 거의 2배가 넘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충격적인 사실. 제가 아까 전부터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 압도적인 1위는 미국이었거든요. 미국은 단위가 아예 다릅니다. 참고로 미국이 얼마나 병력 지원을 많이 했느냐.
178만 명을 지원했다는 사실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함께 그 뒤를 이어서 탑5에 있는 나라들 함께 오늘 좀 고마운 마음을 되새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6.25 전쟁일 특집으로 꾸며봤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랭킹쇼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네, 좋습니다. 오늘 설문 랭킹 주제를 보면서 감사한 마음 이렇게 갖게 되면서 랭킹쇼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 이 시간은 끝났지만 내일 이 시간에도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